안녕하십니까. 시트릭스 코리아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계윤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시트릭스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의 좀 새로운 그 신버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특징을 설명드리려고 웨비나를 갖게 되었고요.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좋은 정보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시트릭스에서 기존의 젠 데스크탑, 젠앱이라는 가상화 제품들, 데스크탑이랑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제품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뭐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일정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나올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변경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트릭스를 기존에 가상화 제품을 사용을 하셨다면 시트릭스 리시버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까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가상화 데스크탑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아이폰용, 뭐 안드로이드용, 태블릿용, PC 데스크탑용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현존하는 사용하시는 모든 디바이스를 다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시트릭스 리시버라고 저희가 불려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 3분기부터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면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앱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보시면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은 리시버라는 제품은 사라지고 리시버로 검색을 하시더라도 워크스페이스 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워크스페이스 앱으로 바뀌면서 어떤 게 달라졌냐? 예전에는 시트릭스 리시버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리시버에서는 데스크탑이라든지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이렇게 데스크탑이나 애플리케이션만 접속이 가능하셨는데 워크스페이스 앱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지면서부터 시트릭스의 기존에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관리 서비스나 그리고 파일 쉐어링하는 협업 서비스 그리고 가상 데스크탑 및 가상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것을 다 대시보드 형태로 하나로 통합돼서 보여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데스크탑이든 뭐 맥이든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대부분의 UI가 거의 통합되어서 아마 가장 심리스한 환경으로 디바이스를 바꾸셔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통합이 되었습니다. 먼저 젠앱이랑 젠 데스크탑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젠앱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제품의 이름이고요. 젠 데스크탑은 데스크탑 가상화 제품의 이름입니다. 솔루션 명칭인데요. 이 명칭이 젠앱 같은 경우에는 시트릭스 버추얼 앱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시트릭스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시트릭스가 아주 초창기로 돌아가게 되면 젠앱이라는 애플리케이션 가상화가 이제 뭐 메타프레임이든지 이러한 이름으로 있었는데 젠앱과 젠 데스크탑이 별개의 솔루션이었었습니다. 근데 젠 데스크탑이 7점대가 되면서부터 젠 데스크탑 안에 젠앱이 포함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앱스 앤 데스크탑이 항상 이렇게 같이 불렀었는데 이제 명칭 자체가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만 사용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그냥 딱 시트릭스 버추얼 앱스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젠 데스크탑 가상화를 사용하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같이 선택을 하시면 이 부분에는 버추얼 앱스, 즉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제품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젠 서버, 저희가 갖고 있는 시트릭스가 갖고 있는 하이퍼바이저죠. 이 하이퍼바이저는 시트릭스 하이퍼바이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젠 서버가 시트릭스가 처음에 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나가다가 아마 3년 전쯤이었나요? 그때 오픈소스 그룹으로 젠 서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젠소스 자체가 젠소스라고 부르는 지금도 이제 젠소스라는 사이트가 있죠. 오픈소스로 넘겼다가 저희가 다시 가지고 와서 상용화 제품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이름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이라든지 혼동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포트폴리오의 명칭이 변경되는 시기에 같이 젠 서버도 시트릭스 하이퍼바이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미 올해 2018년 3분기부터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시트릭스에 대한 모든 뭐 브로셔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는 더 이상 젠앱이나 젠 데스크탑이라기보다는 버추얼 앱스나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 그리고 시트릭스 하이퍼바이저로 명칭이 변경되는 점을 좀 알고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는 오늘은 제가 젠 데스크탑이랑 제넵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릴 건데 기존의 제넵이나 젠 데스크탑은 다 제넵은 어드밴스드 버전, 엔터프라이즈 버전, 플래티넘 버전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스탠다드, 어드밴스, 프리미엄으로 에디션이 변했습니다. 각 제품의 솔루션에도 에디션별로 기능에 제약이 좀 걸려 있거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디션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에디션이 어드밴스에서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드밴스, 그리고 플래티넘에서 프리미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젠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어드밴스가 아니라 이제 VDI 버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VDI 버전에는 버추얼 데스크탑 스탠다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존에 좀 전 앞전 장표에서 제가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앱스가 빠진 이유가 보면 기존의 젠 데스크탑에도 제넵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VDI 에디션에는 제넵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젠 데스크탑 VDI 같은 경우에는 시트릭스 버추얼 데스크탑 스탠다드 버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 어드밴스드 버전 그리고 플래티넘인 경우에는 프리미엄 버전 이 부분은 이제 제넵이랑 같은 흐름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게 바뀐 게 이제 버전의 명명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뭐 6.몇, 7.0 나가면서 7.1, 7.2, 7.4 그리고 지금 현재 7.19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버전 정책이 이제 1808로 바뀌었습니다. 윈도우즈 10과 맞춰서 좀 변화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시트릭스가 MS랑 전략적인 얼라이언스가 잘 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윈도우즈 10이 나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6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사용자들은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OS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그래서 윈도우즈도 버전이 지금 180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데스크탑 가상화라는 제품이라는 데스크탑 가상화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는 제품이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오피스라든지 윈도우즈 베이스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버전을 맞춰나가는 것을 저희도 크게 감행을 해서 윈도우즈와 비슷하게 앞에 두 자리는 연이고요. 뒤에 두 자리는 월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버전은 뭐 1808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지금 최근에 뭐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1810 워크스페이스 앱이죠. 1810 버전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에 뭐 부수적 업데이트, 그 누적 업데이트라고 하죠. 버그 픽스나 이런 것들 땐 누적 업데이트 버전이 점으로 돼서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번호가 쭉 붙게 됩니다. 아마 메인으로 보시면 1808, 1809, 1810 이런 식의 숫자를 보실 거고요. 자세한 정보는 안에 제품 안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버전이 2018년 3분기부터 이제 더 이상 7점 몇, 6점 몇, 4점 몇 이러한 버전을 쓰지를 않고요. 연월에 맞춰서 버전이 빌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저희 제품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트릭스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AWS 같은 저희가 인프라를 가지고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니고요. 시트릭스의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관리 서버를 저희가 서비스를 대응을 해주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데스크탑 서비스를 시트릭스 클라우드랑 연결을 한다. 그러면 데스크탑의 자원들, 윈도우즈 VM이나 이런 것들은 고객이 원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든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가 됐든 이런 식으로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스크탑 컨트롤러라든지 뭐 웹서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관리 모듈들은 시트릭스 클라우드가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릭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 주기가 거의 2주에서 4주마다 새로운 기능이나 버그 픽스와 함께 새 버전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당연히 고객 고지 하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 버전입니다. CR 버전은 그 현재 커런트 릴리즈라고 해서 계속 버전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 버추얼 데스크탑 사실 저희도 아직 입에 안 익어요. 젠 데스크탑이라고 불렸던 버추얼 데스크탑의 예를 들면요. 지금 7.19까지 나와 있는데 CR 버전 7.19, 7.18, 7.17 이러한 버전들은 CR 버전입니다. 3에서 9개월마다 즉 한 분기나 세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새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새로운 기능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출시되면 GA가 되면 바로 들어가는 버전은 CR 버전이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CR 버전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기능이
아무리 QA 과정을 잘 거쳤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버그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엔드 오브 라이프가 굉장히 빠릅니다. EOL이 빠르기 때문에 그 계속적으로 버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TSL 버전입니다. 뭐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롱텀 서비스 릴리즈고요. 그 젠데스크탑, 즉 버추얼 데스크탑의 기준으로 들면 최신 LTSL 버전은 7.15 버전입니다. 그래서 7.15 버전 같은 경우에는 7.15 버전 뒤에 CU1, CU2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누적 패치, 쿠뮬러티브 패치 1, 그리고 패치 2에서 CU1, 2 이런 식으로 붙는데 정보를 보면은 뭐 7.15.1000, 7.15.4, 2000 이런 식으로 누적 패치가 붙고 있고 이거는 LTSR 버전은 2년에서 3년마다 새 버전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최신 버전은 7.15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CU 패치, 그 누적 패치가 나오는 기간은 그 CR이 나오는 기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3에서 9개월마다 CU 버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고객사 자사 환경에 맞게 다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제 뭐 프로덕션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LTSR이 훨씬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엔드 오브 라이프는 굉장히 깁니다. 5년에서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품 출시나 이제 변경된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버추얼 앱스나 버추얼 데스크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최신 버전에서 어떠한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환경이나 보안 중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선택의 자유는 지금 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워크스페이스 앱, 즉 예전에 리시버였죠.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어떠한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어떠한 클라우드라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액세스가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S에서도 애저와 함께 오피스 365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 안에도 보면 웹 기반에서 RTC, 즉 리얼타임 커뮤니케이터 기능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트릭스에서는 유일하게 웹 기반의 마이크로 팀스와 구글 행아웃 같은 RTC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들어갔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예전엔 MS 링크였죠. 옵티마이제이션 팩이랑 연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크롬북에도 이 옵티마이제이션 팩이 적용이 됐다는 얘기고 저희가 시트릭스가 업계에서 거의 최초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 버전 2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옵티마이제이션 팩이 필요한가 하면 가상화라는 개념 자체가 중앙화되어 있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단말로 화면값만을 보내줘서 사용자에게 이제 그런 사용 환경을 최적화해주는 그러한 기술들인데요. 이런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서 예를 들면 이제 웹캠을 사용하신다거나 할 때 그럴 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헤어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화면만 볼 뿐인 거고 데스크탑의 화면만 볼 뿐인 거고 데스크탑의 모든 리소스는 다 중앙화된 서버에 들어가 있는데 웹캠이라는 디바이스는 또 사용자 단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웹캠을 받아서 사용자 중앙에 있는 서버로 갔다가 다시 그 웹캠 화면을 사용자 화면으로 보여주는 굳이 단말 장치가 내 바로 PC 옆에 있는데도 이런 한 바퀴 돌아오는 헤어핀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팩이나 앞서 앞장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런 헤어핀 현상을 제거해서 좀 더 최적화한 성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엔 H.265입니다. H.264는 뭐 TV를 보든 뭐 어디를 보든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시트릭스에서 갖고 있는 버추얼 데스크탑이나 버추얼 앱스가 GPU 카드를 최대한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다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가상화 GPU를 저희가 거의 완벽하게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NVENC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발표하는 코덱이 있는데요. 이러한 코덱을 유일하게 NVENC 하드웨어 인코딩 자체를 저희 시트릭스에서는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집 그래픽 카드가 가상화 서버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인코딩과 H.26 코덱을 같이 이용을 해서 기존의 H.264도 기존의 이미지 품질이나 동영상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압축률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품질 향상 및 대역폭에 대비해서 최대 25%까지 더 성능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데모센터를 하나 구축해서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물론 이제 사내 인트라넷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긴 했지만, 저희가 젠 데스크탑, 즉 버추얼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에서 배틀그라운드까지 좀 무리 없이 돌려본 사례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환경 개선의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HDX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High Definition User Experience의 약자고요. 시트릭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나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는 웹 환경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웹은 리퀘스트가 나갔다가 리스판스를 받고 커넥션이 끊겨지는 환경인 반면에 이러한 데스크탑이나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환경은 사용자의 커넥션이 안정적으로 가장 잘 붙어 있어야지만 우수한 품질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용자의 환경이 그런 네트워크가 안정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ICA 프로토콜이라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고유로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ICA 프로토콜 자체를 저희가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HDX라는 기술로 사용을 해서, HDX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많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웹캠 플러그 앤 플레이. 기존에 이제 웹캠을 사용하시다가 가상화 환경에서 웹캠을 쓰려고 하면은 뭐 가상화 환경을 다시 붙어서 리다이렉션 넘겨서 뭐 이러한 좀 중간에 끊김 형상, 그 세션을 끊어줘야 되는 그 환경이 발생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웹캠도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해서 어떤 가상화 환경에서도 이미 세션을 진행 중이었어도 그냥 바로 웹캠을 넘겨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실에서도 데스크탑을 이제 특수 목적이 아닌 이상은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다 랩탑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랩탑의 배터리 상태나 이런 것도 가상화 환경을 전체 모드로 보고 쓰실더라도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는 걸 몰라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배터리 상태도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아직 베타 테스트긴 하지만 태블릿에서 감압식 펜을 쓸 때 이런 감압의 효과까지 가상화 환경에서 그대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능동형 디스플레이 보안이나 개선된 이미지 품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같은 화면이라도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섞어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압축 방식을 섞어서 보낸다든지 이러한 여러 기술들을 통해서 가장 적은 대용폭으로 가장 최적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자 환경에서 보면요. USB 드라이브의 암호화 리디렉션이라든지 뭐 CDM,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매핑이죠. 이러한 파일 전송을 하는 것에 대한 속도 개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상 채널의 처리량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금 대부분 보면 많은 다른 이제 대체 솔루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보안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자세한 설명은 뭐 따로 궁금하시면 연락드리면은 좀 내용이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좀 타이틀만 보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안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데스크탑이나 애플리케이션 가상화가 보안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시트릭스 클라우드 쪽의 얘기를 드려보면 MS 애저가 지금 굉장히 그 클라우드 시장에 아마존 AWS 다음으로 많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제 다음 장에도 나올 건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애저를 그냥 애저 미국에 있는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애저 정부 기관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애저 가버먼트라는 모듈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애저도 독일의 경우에는 애저 점원이로 따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적인 요소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시트릭스 클라우드도 애저 기반에서 돌아갑니다. 현재 지금 애저 기반에서 대부분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시트릭스 클라우드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뭐 공공기관이나 독일의 뭐 애저 점원이 쪽으로 갈 일이 있다. 거의 큰 변화 없이 바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 정도로 애저 거버먼트 미국 쪽이죠. 그리고 애저 점원이 쪽에 모든 규정을 다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장표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어떠한 걸 받았냐 보면 국내에서는 망블리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됐었죠. CC 인증.
CC 인증이나 FIPS 인증 그리고 508 인증 등등 이러한 인증 등을 이미 시트릭스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 제품들이 다 인증을 받아 놓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텍스트 기반 세션 워터마킹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뭐 대부분 기업 환경에서 윈도우 쓰시면 캡처 방지 프로그램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상화로 갔을 때도 뭐 가상화 내에도 넣고 밖에도 넣고 막 이러한 경우들 많아요. 근데 이러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그 커널을 후킹한다고 하죠. 이제 커널을 후킹하거나 잡는 프로그램들이 PC의 성능을 많이 저하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그렇다고 빼실 수도 없고 이제 젠 데스크탑이나 그 버추얼 데스크탑에도 앱스나 데스크탑에도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이름이나 프로토콜, 호스트 이름, 그리고 타임스탬프, 클라이언트 IP 주소 등등을 어드민이 설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넣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화면에 이런 워터마킹 기능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캡처를 해도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원천 소스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스 및 웹 액세스 사용 과정의 보안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사스 및 웹 액세스라고 나오냐고 하면 시트릭스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클라이언트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이제는 저희도 온프레미스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릭스 클라우드도 있는 거고요. 이런 워크스페이스 앱에는 사용자가 회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스라든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내 온프레미스의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시보드 형태로 하나로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L을 통해서 워크스페이스 앱만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다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스 앱을 들어갈 때 회사 입장에서 볼 땐, 즉 이제 IT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땐 중요한 앱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안을 차별을 해서 두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중요한 회사 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가 나온다든지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보안 과정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위임 관리 기능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관리자에 대한 기능입니다. 시트릭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관리 콘솔 자체를 시트릭스에서 운영을 하여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자가 좀 세분화될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뭐 기존에는 그냥 어드미니스트레이터랑 헬프데스크 어드민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를 해서 클라우드 그룹 어드민, 딜리버리 그룹 어드민, 헬프데스크, 뭐 호스트, 그러면 머신 카탈로그 어드민 해서 여러 가지 더 세분화해서 관리자를 충분히 나눠서 더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여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구성 로깅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 모듈들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보다는 보안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무리 보안을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게 외부에 나가 있으니까 보안에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안을 최대한으로 좀 더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깅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선택권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트릭스의 강점이죠. 워크스페이스 뭐 전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시트릭스의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은 뭐 경쟁사의 V사 같은 경우에도 자사의 하이퍼바이저만 올라가고 그런 반면에 시트릭스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VM웨어의 하이퍼바이저에서도 시트릭스 데스크탑을 구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MS의 하이퍼V에서도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애저,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GCP까지 다 시트릭스 데스크탑 제품을 그냥 그대로 올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와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리미스에 있는 것까지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자원은 리소스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만 관리하는 차원 입장에서는 관리 모듈에서는 그거를 다 엮어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애저 거버먼트 그리고 유럽연합, 뭐 아태 지역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로 엮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구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머신 생성 서비스 저희가 이제 가장 편하게 하는 MCS라고 부르는데요. 머신 카탈로그 서비스에서 MCS라고 부르는데 저희 시트릭스 데스크탑에서 VM을 찍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디플로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까지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올해 4분기에는 다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스크탑 가상화, 즉 다스 서비스로 이 정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벤더는 시트릭스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윈도우즈 10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버전 업데이트를 좀 말씀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윈도우즈 10으로 가면서 이 빠른 계속적인 윈도우즈를 업데이트를 하고 버전을 새로 바꿔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에게는 가장 큰 버든으로, 굉장히 큰 버든으로 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윈도우즈를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따라오는 회사 내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른 솔루션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저희는 윈도우즈 서버 2019까지도 이미 벌써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윈도우즈 1809부터는 저희가 거의 한 일주일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GA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버전 빌드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릭스 클라우드 얘기인데요. 시트릭스 클라우드의 관리 콘솔 웹화면으로 가셨을 때 이제 아마 애저나 시트릭스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시트릭스 에센셜 에디션이라는 버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저에서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시트릭스 데스크탑을 구매해서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바로바로 데스크탑을 디플로이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 반대로 시트릭스 클라우드에서 애저에다 디플로이 하는 것도 그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제 기능이 생겨서 시트릭스 기존의 클라우드 사용자가 내가 애저에 어디다가 그냥 빠른 디플로이를 하고 싶다, 데스크탑을, 그런 경우에 그냥 시트릭스 클라우드 화면에서 애저 구독 페이지로 접속을 한 다음에 마스터 이미지 생성하고 바로 사용자 생성을 추가해서 퀵 디플로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바로 애저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스크탑을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편한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갈수록 모니터링 정책을 좀 많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로그인 가시성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검사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트릭스가 데스크탑이나 이제 애플리케이션 말고도 네스케일러라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제품도 같이 저희가 시장에서 강자로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제품은 솔직히 데스크탑이나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영역에서 따져본다면 앞단에 사용자가 외부에서 접속을 한다든지 뭐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SSL VPN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기능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강점을 본다면 네트워크 제품도 저희 제품이고 L4에서 L7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도 저희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하드웨어 장비에서 프로토콜을 검사를 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인 가시성이다 그러면 합쳐서 본다면 저희 데스크탑 가상화 제품에서 디렉터라는 모니터링 페이지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사용자가 데스크탑에 접속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브로커링 서비스를 받았을 때, 즉 시스템 내로 들어왔을 때죠. 로그인을 하고 VM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청을 했을 때부터 VM을 받을 때까지가 구간별로 다 타임스탬프로 나오게 됩니다. 요청을 했다, 그리고 뭐 VM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부팅이 되고 있다, 로그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AD의 정책을 내려받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타임스탬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로그인 가시성이 굉장히 향상되고, 네트워크 제품이랑 결합이 되게 된다면 로그인 요청을 하기 전부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들어올 때 우리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기 전에 네트워크 레이텐시가 너무 높았다.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부에서 높았다. 그럼 내부의 어느 구간에 네트워크 레이텐시가 높았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장애 대응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 계층화 업그레이드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앱 레이어링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를 사용을 하신다면 마스터 이미지라는 걸 만듭니다. VM들을 생성을 하셔야 되니까 회사 내 가장 대표적인 표준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표준 이미지를 만들어도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표준 외에 추가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스터 이미지 여러 개를 또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뺄 거 빼서 이제 마스터 이미지를 몇 개를 만들어 가시는데, 윈도우즈 10으로 가면서부터 OS가 자주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OS가 자주 바뀌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마스터 이미지에 대한 계속적인 생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앱 레이어링, 즉 앱 계층화 서비스는 뭐냐면 OS는 OS,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사용자로 이걸 레이어링해서 나누는 겁니다. 레이어링해서 나눠서 마스터 이미지를 만들고 사용자에게 배포할 때는 합쳐져 있는 거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만 바뀐다.
윈도우즈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그럼 그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전혀 필요가 없으신 거고 OS 영역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OS 영역의 마스터 에이지만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레이어링을 다시 합쳐서 사용자에게 배포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OS가 하나가 있다고 해서 앱 계층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앱 계층은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계층은 뭐 마케팅 전용, 뭐 파이낸스 부서 전용, 뭐 HR 전용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갖고 있고 윈도우즈는 하나만 갖고 있고 뭐 마케팅이랑 합쳐진다 그럼 마케팅용 마스터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재무팀이랑 합쳐진다 그럼 재무팀용 마스터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1대 N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성이 충분히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윈도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은 개발 쪽, 이제 R&D 쪽이나 이쪽이나 뭐 특수 목적 때문에 회사 내에서 리눅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리눅스도 초창기에 나온 버전은 리눅스 버추얼 데스크탑이었는데 이제 리눅스 버추얼 앱스 및 데스크탑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저희가 가상화를 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똑같이 리눅스 버추얼 데스크탑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기능들 중에 유용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리눅스 쪽으로 계속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응형 전송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즈에는 있는 기능인데 TCP와 UDP를 혼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만약에 UDP가 더 빨리 붙었다, TCP가 안 붙고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면 둘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프로토콜로 붙고요. 하나가 장애가 난다면 뭐 예를 들어 UDP가 장애가 나면 TCP로 붙고 다시 TCP가 장애가 나면 UDP로 전환을 하고 사용자가 그냥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안에서 적응형으로 계속 프로토콜을 바꿔가면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리눅스에도 적용이 되고요. H.129 인코딩이라든지 그리고 머신 카탈로그 서비스 그리고 통합 인증 등등이 다 리눅스에서도 같이 제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워크스페이스 앱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웹 인터페이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전까지는 시트릭스 스토어 프론트 나왔는데 이게 워크스페이스 앱으로 변경이 되면서 뭐 이러한 기능들이 리시버에서 사용하는 문제 모든 기능들이 워크스페이스 앱으로 들어오면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듯이 그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환경, 사스라든지 웹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신다면 다 통합된 하나의 대시보드 화면에서 이러한 모든 자원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TS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2년에서 3년마다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로드맵을 보면 지금 7.15 LTSR 버전이 제가 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15 LTSR의 작년 말인가 올해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19년에는 다음 이제 LTSR 버전이 나올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LTSR 버전을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LTSR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엔드 오브 라이프가 5년에서 10년까지 가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고 대신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LTSR 버전에는 새로 나오는 신기능들이 누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는 즉 버그성 패치나 이런 그 성능적인 패치 부분은 모든 누적 패치에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 새로운 기능들은 LTSR 버전의 누적 패치 업데이트에는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뭐 지금까지 다른 웨비나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좀 전략이라든지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되게 이제 말을 많이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좀 가벼운 주제로 새로운 버전, 제품 이름은 왜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아니면 뭐 어떠한 기능이 앞으로 추가되었는가 그리고 시트릭스 클라우드에는 어떤 기능이 또 추가되는가 이런 좀 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좀 보고 시간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시간 내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좀 추려봤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시트릭스 코리아로 그냥 아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점유율 자료나 이런 거 좀 요청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바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중에 최근 레퍼런스로 대기업 이상 사례가 있는지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바일과의 비중은 어떻게 나는지 있는데 가장 최근 대기업 사례로는 이제 국내 모 전자 사례고요. 한 3만 유저 넘는 사용자가 전사로 갔고 아직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이긴 한데 아직 끝나지는 않고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국내에도 아직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가상화 적용 시에 출근 시간제, 대량 접속 시 병목 현상, 뭐 예전에 많이 나왔죠. 로긴 스톰이라든지 부트 스톰이라든지라고 부르는데 사람들 출근해서 동시에 쭉 VM을 키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 이제 제품의 기능으로는 파워 매니지먼트 모드라고 해서 그 VM을 자동으로 키고 끄는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그러면 VM을 설정을 해서 8시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부팅을 다 하게 미리 해놓을 수 있는 솔루션도 있는데 사실 고객사를 많이 다녀보면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으로 가시면 VM들을 대부분 안 끄고 가세요. 켜놓고 그냥 종료를 안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적용하기 힘든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하드웨어가 너무 좋아져서 FreeSSD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고객사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BMT 항목 중에 하나로 뭐 VM 몇 개까지 동시에 키는 걸 버티느냐, 이런 스토리지 BMT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 사례 보면은 이전에 데스크탑 가상화가 나왔을 때보다는 부트스톰이나 로gin스톰은 많이 고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고객사에서 또. 그리고 로그인 가시성이 뭐 N스케일러랑 결합되어 제공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로그인 가시성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로그인할 때 구간별로 다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은 N스케일러 없이도 그 데스크탑 가상화 버추얼 데스크탑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디렉터에서 그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DNA 기능 중 뭐 앱 패키징 자동 배포도 가능한가요? 나와 있는데 앱 DNA에서 이제 앱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부분에 충돌이 생기고 이 앱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뭐 윈도우즈 어떤 버전에서 된다 가상화에서 된다 안 된다는 분석까지는 가능한데 이걸 자동 배포하는 기능까지는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릭스에서 네트워크 담당 솔루션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넷스케일러라는 제품이고요. 하드웨어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되고요. 지금 뭐 웨비나 이쪽에다 질문을 주셔도 되고 시트릭스 코리아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